최원목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예.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수리는 조지타운대에서 통상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더만요. 예, 아주 좋은 공부를 하셔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달 초에 한 EU FTA가 발효됨으로써 국내 법률 시장이 지금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를 쓸 수 있죠. 네. 2016년부터 네. 그죠? 예. 그래서 한국 로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유출 전쟁이 지금 한창이라고 언론이나 혹은 이런 데서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업계,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계. 예. 그래서 협정이 발효되고 5년이 경과하면 네. 우리 한국 변호사도 외국 로펌 직접 써서 고용하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또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이제 보고 외국 로펌들이 영국계 로펌들이 이미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 M&A 이런 것들은 다 대형 로펌이 이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 EU FTA가 되면 유럽에서는 가장 법률적 시장이 크고 확실한 데가 영국이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과 영국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시장이 국내 대형 로펌들도 이제 송무 분야에 손을 뻗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중소 로펌들이 더욱 작은 소송에 몰려서 개인 변호사들이 도산할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데 진술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송무 분야는 하여튼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 진출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외국 변호사들이 로펌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국 변호사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송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들이 어려운 빠진 것은 사실이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그만큼 외국계 로펌에 취직할 수 있는 또 높은 임금을 받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게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보면 훨씬 더 개인 변호사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변호사들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부터 사법연수원이 1000명씩 나옵니다. 그죠? 로스쿨에 2500명이 나오고요. 이래서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한미 FTA 같은 게 이제 통과가 되면 미국계 로펌에게도 한국 법률 시장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파장이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예를 제가 선생님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에 말이죠.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이런 법률 시장 개방 때문에 말이죠. 도요타, 소니, 미소니 이런 일본의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외국 송사라든지 이런 것을 로펌, M&A 같은 건 전부 외국계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했는데 90%가 일본 변호사의 90%가 국내 문제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90%가 전부 이혼이나 무슨 사기나 폭행 이런 일본 변호사의 90%가 전부 국내에만 하고 있고 M&A라든지 큰 로펌은 대기업은 전부 대형 로펌이 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법률 시장이 개방이 되면 한국의 개인 이제 조금 이렇게 로펌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개인 변호사들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선생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 그게 FTA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의 의미는 경쟁을 도입하는 국제적인 경쟁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점 체제에 안주해온 우리 변호사 세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세 가지 측면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이 조금 좀 다른데요. 우리 진술인의 발제문을 보면 한미 FTA는 국내 법률 시장에 경쟁을 선물한다고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그죠? 네. 제 생각에 이 경쟁이란 단어가 표현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고 법률 회사인 베이커 앤드 맥켄지라는 그 회사를 제가 인터넷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개인 회사만 해도 변호사가 3,77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빅3 로펌 다 합쳐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정확히 9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한 개 회사에 3,774명과 우리나라의 빅3에 있는 로펌에 있는 모든 변호사를 합쳐봐야 900명이 안 되는데 이게 경쟁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어디가 적합하다는 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개방하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런 개방이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가 개방에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찬성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해도 되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 시장이 작고 해외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아웃바운드와 같은 법률 서비스 분야는 상당한 잠식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죠? 선생님? 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법률 시장도 일본과 같이 똑같이 잠식당한다. 제가 이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의 법률 시장 개방도 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선생님께 여쭤본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본은 20년 전에 개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그 분야를 개방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로펌도 가장 우수한 분들이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국제적으로 볼 때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법조계 시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경쟁을 해서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하고 아웃바운드도 잡고 하는 그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피해도 있고 뭐 이익도 있는데 그 개방 자체는 어차피 올 비를 맞는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까지 다 마쳤는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송민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